진돗개 황구와 무덤의 비밀. 여러분, 만약 개 한 마리가 3년 동안 빈집을 지키고 있다면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한 진돗개가 숨겨온 무덤의 비밀. 그리고 40년간 지켜온 약속의 진짜 의미를 지금 공개합니다.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 마을 입구 낡은 기와집 대문 앞에는 늘 한 마리 진돗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황구. 온몸이 누런 털로 덮인 늠름한 수컷이었죠. 이상한 점은 이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텅 비어있는 집인데도 황구만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아, 저게 참 불쌍해라. 주인을 그렇게 그리워하나 봐. 마을 사람들은 황구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갖다 주면 조금 먹지만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황구는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 12시가 되면 황구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새벽 5시경 돌아와서는 온몸에 흙냄새를 풍기며 다시 대문 앞에 자리를 잡곤 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고 때로는 풀잎이 털에 달라붙어 있기도 했어요. 마을의 김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적의 눈빛을 보시게. 단순히 주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뭔가 사명감 같은 게 있어. 정말 김할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황구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임무가 있었거든요. 매일 밤 찾아가는 그곳에서 황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황구가 매일 밤 찾아가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황구가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젊은이가 황구의 뒤를 몰래 따라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황구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지켜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때로는 말없는 사랑이 가장 깊은 법이니까요. 마을의 젊은 청년 민수는 황구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매일 밤 12시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황구.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느 달밤 민수는 몰래 황구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황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문을 나서더니 마을 뒤편 야산으로 향했어요. 가파른 산길을 20분쯤 올라가자 작은 무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황구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살랑거리며 무덤을 향해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민수가 무덤의 비석을 자세히 보니 박순자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덤 주변이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잡초 하나 없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마을 어르신들께 물어봤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김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분.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야. 아들 하나 있는데 서울로 이사 갔어. 그런데 왜 그러시나? 민수는 황구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그럼 황구가 매일 밤 할머니 무덤을 돌보고 있었다는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무덤 주변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작은 들꽃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이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아들이 서울로 떠날 때 황구를 데려가려 했지만
황구가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황구가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나 보네. 그날 밤에도 황구는 어김없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따라갔거든요. 무덤 앞에 앉은 황구의 뒷모습은 처연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무덤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깊은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황구가 이렇게 매일 와서 지키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수가 조용히 속삭였을 때 황구가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황구가 지키고 있는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거든요. 과연 박순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황구는 왜 이렇게까지 할머니를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황구의 짖음 속에 숨겨진 분노의 이유는 뭘까요? 황구가 무덤을 지킨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죽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3년 전 그 시절을 말이에요. 그때 참 이상했어.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며칠 뒤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장례식도 조촐히 치렀지.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 간병인이 혼자서 모든 걸 처리했잖아. 아들은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와서는 장례 끝나자마자 황구만 남겨두고 또 올라갔고, 민수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간병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글쎄,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못 봤는데,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던가. 그날 밤 민수는 다시 황구를 따라 무덤으로 갔습니다. 황구는 평소보다 더 애절하게 울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께 무언가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던 민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무덤들과 달리 이 무덤만 흙이 계속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 한쪽 모서리에는 누군가 급하게 메운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급하게 묻힌 건 아닐까요? 다음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믿지 않았지만 황구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마을 이장님이 결심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아들 전화번호를 알아보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겠어. 서울에 사는 할머니의 아들 박영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깜짝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니 무덤이요? 저희는 화장을 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화장이요? 그럼 무덤에 있는 건 누구예요? 무덤이라니요? 어머니는 분명히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셨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을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무덤에 묻힌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요? 그때 김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할머니가 실종됐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3년 전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사라졌다가 일주일 후 간병인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시신을 본 사람이 있나? 아니, 간병인이 이미 처리했다고 했잖아.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간병인이 할머니의 실종을 숨기고 거짓으로 죽음을 신고한 건 아닐까요? 그럼 황구는 진짜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네요. 황구는 3년 동안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매일 밤 무덤을 지키며 할머니를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황구는 평소보다 더 크게 짖었어요. 마치 이제야 알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 간병인은 할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정말 어디에 계신 걸까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 최영기는 박순자 할머니가 실종된 그날 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할머니는 밤 11시경 집을 나서셨는데 최영기는 새벽 2시까지 마을 술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영기의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실종된 직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명의의 연금과 적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최영기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할머니는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다고요. 그럼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간병인 업체에서 처리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간병인 업체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끔찍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최영기는 할머니가 실종된 후 아들에게 거짓으로 사망 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도장을 위조해서 재산까지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황구의 행동이었어요. 경찰이 최영기를 조사하는 동안 황구는 계속해서 다른 곳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무덤이 아닌 마을 뒤편 폐가 쪽으로 말이에요. 민수가 다시 황구를 따라가 봤습니다. 황구는 폐가 뒤편 우물 근처에서 멈춰 서더니 계속 땅을 파려고 했어요. 설마. 민수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 자리를 파보니 정말로 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옷가지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차고 다니시던 금반지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실종된 것이 아니라 최영기에 의해 살해당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황구는 3년 동안 이 진실을 알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영기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계속 짖고 사람들을 안내하려 하자 가짜 무덤까지 만들어서 증거를 숨기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황구 때문에 들통났네요. 경찰관이 말하자 최영기는 분해하며 대답했어요. 그게만 아니었으면 완전 범죄였을 텐데. 하지만 황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무덤을 지키면서도 진짜 할머니가 묻힌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할머니의 진짜 유해가 발견된 날, 황구는 처음으로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는 가짜 무덤이 아닌 할머니의 진짜 무덤 앞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구의 충성심이 결국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준 거였거든요. 박영수 씨도 급히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황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황구야, 미안해. 너 혼자 이 모든 걸 견뎌냈구나. 어머니를 지켜줘서 고마워.
황구는 박영수 씨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에요. 최영기는 살인죄와 사기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에서도 황구의 이야기가 증거로 채택됐어요. 그의 행동이 범죄를 밝혀낸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황구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할머니의 진짜 무덤이 제대로 조성된 후 황구는 더 이상 밤마다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에 박영수 씨와 함께 무덤을 찾아가서 조용히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마치 할머니, 이제 아들과 함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구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마리 개가 인간의 악행을 밝혀내고 억울함을 풀어준 거니까요. 민수는 황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황구야, 넌 정말 대단한 개야.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황구는 살짝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황구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황구가 마침내 평안을 찾은 거였어요. 최영기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마을 공동묘지에 안장되셨어요. 박영수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고향으로 내려와 황구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황구야, 이제 우리 둘이서 어머니를 모시자. 하지만 황구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무덤 앞에서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 마쳤다는 듯이 말이에요. 박영수 씨는 황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도 많고 3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해서 몸이 많이 상했네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영수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준 황구가 이제 떠나려 한다니요. 마을 사람들도 황구의 소식을 듣고 모두 찾아왔습니다. 민수도 김할아버지도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까지 사람들이 왔어요. 황구의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거든요. 이 개가 바로 그 유명한 황구구나. 정말 대단한 개네. 3년 동안 혼자서. 사람들은 황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황구는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 무덤 앞에서 조용히 누워서 보냈습니다. 박영수 씨는 매일 황구와 함께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황구 때문에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황구는 그런 박영수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황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황구는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를 사랑했을 뿐이죠. 대신 박영수 씨는 황구를 위한 작은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금에 동참했어요. 기념비 제막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충견 황구 끝까지 주인을 지킨 진돗개의 너클 기리며. 황구는 기념비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경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제막식이 끝난 후 황구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할머니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걱정되어 다가가자
황구는 살짝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황구야, 피곤하지? 집에 가자. 하지만 황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황구는 박순자 할머니의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황구야,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단다. 할머니, 황구가 잘했나요? 그럼 우리 황구가 최고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꿈에서 깬 황구는 조용히 일어나 할머니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차렷 자세로 앉았어요. 새벽 5시, 박영수 씨가 황구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황구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를 지키는 마지막 경비를 서는 것처럼 말이에요. 황구야. 박영수 씨가 다가가자 황구는 살짝 눈을 뜨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무덤 쪽으로 돌렸어요. 그것이 황구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황구는 그렇게 할머니 곁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동안의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할머니 품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황구를 할머니 무덤 바로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비석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의리의 개 황구 끝까지 사랑을 지킨 친구. 그 후로 마을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하나 생겼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할머니와 황구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는 가끔 무덤을 찾아가 꽃을 놓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황구야, 너 덕분에 할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박영수 씨는 이제 고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황구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손님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가족이었어요. 어머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가장 충실한 동반자였던. 그 말을 할 때마다 박영수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황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에게는 충성심의 소중함을, 어른들에게는 진실의 힘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와 황구가 함께 잠든 그 무덤 앞에는 언제나 신선한 꽃이 놓여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갖다 놓는 거예요. 황구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보여준 사랑과 충성심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